예, 좀 전에 윤봉효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과정 중에서 실제 발전소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설계 변경, 보완 이런 것 등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한수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계속운전 허가를 승인받았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계속운전 제도에 대한 부분과 저희 쪽 이제 규제 쪽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 계속운전과 이 변경 허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하겠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수명평가라든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그다음 한수원이 종합적으로 진행했던 종합안전성 평가 이런 사항 등은 이제 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계속운전 심사 뭐라 생각하십니까? 계속운전 심사는 우리나라만의 이제 고유한 형태로 전 세계에서 이러한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떤 측면에서냐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국제 규범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 규범이라 하면 IAEA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각 멤버 스테이트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그걸 받아서 저희가 PSR이라고 하는 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됐고, 그거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에는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뭐 설계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나라는 아니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 뭐 미국 중심으로 캐나다 또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적인 설계 컨셉을 그대로 받아서 턴키 방식 또는 뭐 기술 이전 방식으로 발전소를 짓고 운영해온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체계 아까 김효정 박사님이나 이제 윤봉효 전임 발표하신 분들도 일부 소개했지만 기본적인 일본식 법에 원자력은 특히나 컨텐츠 측면에서는 미국식 내용 등이 시설 관점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 1번 항목 심사에는 수명평가에 관한 사항과 운영허가 이후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나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내용 등이 이게 이제 SAR이라든지 관련 허가 서류에 적절하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운영 변경 허가라는 행위를 통해서 최종적인 마침표를 찍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편의상 16개 항목이라는 16이라는 숫자로 계속운전과 가동운전 PSR을 좀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부터 14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IAEA에서 이제 따라 나온 사항이 되겠고요. 15, 16번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리뉴얼 제도 분간에 그거를 기초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일이 원자로 시설의 설계라든지 그 다음 2번 뭐부터 쭉 설명하는 거는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 기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임병원 소장님도 최신 기술 기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최신 기술 기준, 현행 기술 기준, 또 유효한 기술 기준, 그 다음 기술 기준, 뭐 이런 것 등이 법에 나와 있죠. 법, 시행령, 시행규칙단에 이 법적인 용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아시는 분들은 구별을 할 수 있지만 법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좀 뭐지라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설허가 운영허가를 줄 때 허가 기준이 있는데요. 이 허가 기준이 원자로 시설 등이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이거를 통칭 기술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허가 운영허가 할 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기술 기준을 만족을 해야 이제 건설허가, 운영허가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득하게 되겠죠. 그런 행정적인 그 처분을 받게 되겠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계속운전 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 내지는 건설허가, 운영변경 허가 이거 신청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는 이제 그런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 그 부분도 같이 연결을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뒤에 내용들은 다 이 인쇄물에 있어서 좀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허가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한수원은 우리나라는 이제 신청자가 원자력 발전소 측면에서 보면 한국수력 원자력 이제 유일한 신청자가 되겠고요. 신청자는 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청 서류라는 것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신청 서류를 한정기술, 두산 여러 관계기관과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인허가 신청 서류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표준 안전성 분석 보고서, 뭐 P4, F4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법에 여러 종류 나와 있습니다. 그냥 싸만 갖고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싸가 허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킨스가 업무를 이제 수탁받아서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본적인 심사는 신청 서류의 그 컨텐츠 자체가 허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게 심사입니다. 이게 만족됐다고 판단이 되는 저희 레퍼런스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건설허가가 나가게 되고 운영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조금 들여다보면 한수원이 건설허가, 운영허가를 신청할 때 그 시점에 신청 서류가 완결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발전소를 최종적으로 이 그리디엔 물리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그 과정까지 가게 되면 신청할 때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계획 디자인이라고 하겠죠. 디자인 컨셉으로 건설 운영허가 나가는데 시간이 지나야 이제 기기, 설비 등이 확정이 되고 현장에 그것 등을 설치를 해야 최종적으로 레이아웃이 확정이 돼서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운영허가를 득하기 전, 묘하죠. 그렇지만 발전소가 거의 건설이 완성이 되어 가는 시점에 그때서야 확인해야 될 서류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법.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사 관점에서 놓고 보면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일부러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신청자의 신청 서류와 그 신청 서류를 서포트하기 위한 관련 부속 서류의 생산 시점과 제출 시점이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밖에서 보기에는 심사가 장기화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라는 우려를 계속 운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영허가, 건설허가 심사 단계에서 얘기가 됩니다. 또 한편 계속 운전으로 놓고 보면 14개 인자에 대해서는 가동운전 PS라는 유효한 기술 기준과 현행 기술 기준을 비교해서 갭 분석을 통해서 발전소의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을 하고 법에 나와 있는 용어로 보면 안전조치입니다. 안전조치 사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계속운전 관점에서는 10년, 또 그 다음 신청할 때 그 다음 10년에 대해서 발전소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신 기술 기준이나 현행 기술 기준, 활용하는 측면에서 유효한 기술 기준과 비교하는 것 등은 활용이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통해서 이제 그 확정된 내용을 위원회가 안전조치 사항으로 도출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서는 안전조치 사항을 도출해서 의결하는 행위가 그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허가 기준에서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하면 관련된 사항을 변경허가에 반영해야 된다. 변경허가를 통해서 완결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는 운영허가 때 프로세스와 같습니다. 물론 간소화되지만 발전소의 그 모든 것 등을 나타내고 있는 SA 중심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이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 40년이라는 안전등급 1기기의 설계 수명 또는 최근 60년이죠. 이런 것 등이 확인된, 추가적으로 운전하고자 하는 확인된 그 기간을 반영해서 40년을 50년으로, 60년을 그 다음 년으로 이런 변경사항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 기간을 넘어서서 발전소의 열화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SA에 반영하는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2번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많이 관심이 있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최초의 운영허가 이후에, 건설 때 이후에 그간에 변경된 여러 가지 환경 인자들을 고려해서 외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게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년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가 이제 원안위에서 작년 11월에 이제 허가를 이제 내준 바가 있겠고요. 요 뒤에 슬라이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등은 주요하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변경허가 때 어떤 사항 등을 위주로 받는지, 계속운전 심사 때 어떠한 내용을 좀 받는지, 그리고 한수원에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도출한 안전조치 사항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본 사항이 되겠고요. 이들을 종합한 내용이 신청자의 이 허가를 뒷받침하는 신청 서류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본 게 작년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관련된 심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주제와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아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심사라고 하는 고유 특성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토의가 되겠습니다. 패널 토의 관한은 주식회사 스피스의 기술 고문으로 계신 오선원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